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은 저의 기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독재자 2세인 김정일은 군사복무를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의 아들인 영고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후 22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일은 왕의 권력을 세습받기 위하여 세 가지 일들을 추진시켰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김일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일성과 그의 항일혁명을 찬양하는 영화, 가극, 연극, 다큐멘터리, 노래 등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의 작가들과 작곡가들, 문화예술단체들이 충성 경쟁을 하며 만들게 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자신과 자신의 항일혁명을 찬양하는 영화, 가극, 연극 등을 보면서 아들 김정일에게 아주 푹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 김정일은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받기 위하여 아버지와 항일빨치산을 함께한 전우들을 극진히 잘 챙겨주었습니다. 혁명의 일세인 항일투사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세우는 영화나 책들을 많이 만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그들의 생일이면 선물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그때에는 빨치산들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의 요직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누구를 내세우는가에 따라 김정일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충심에 마음이 녹아내린 여러 빨치산들이 김정일을 완강하게 후계자로 내세웠습니다. 김정일은 또 노동당에 미인들을 차출하여 교육시키는 옥과라는 전문 부서를 만들어 놓고 선택된 미인들을 빨치산 영감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세습받기 위하여 김정일은 셋째로 이복 동생인 김평일과 그의 추종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을 완벽하게 추진시켰습니다. 그 결과 동생이 쏜 총에 맞기도 했지만 죽지는 않고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복 동생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써 김정일은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면서부터 사실상 북한은 하강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일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물 정치를 하였고 그 선물 정치 때문에 나라의 국고는 탕진이 되었으며 아첨쟁이들만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입이 없는 투자만을 하였습니다. 나라의 곳곳에 수만 개의 동산들과 탑들, 사적지들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국고를 탕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김일성의 생일을 맞으면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라의 국고를 거덜이 날 정도로 탕진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손님들이 이 축전에 초청이 되었고 그들 모두에게 돈도 듬뿍 안겨주었고 선물도 가득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1989년에 평양에서 진행된 세계 청년학생 축전 등 나라의 국고를 거덜이 나게 한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김씨의 독재와 신격화를 위해서만 필요하였고 탕진되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정치가인 김정일은 1991년에 군사복무도 못해본 사람이지만 김일성의 아들인 영고로 북한군 최고 사령관이 되며 다음 해에는 원수로 진급합니다. 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에는 국경을 봉쇄하였고 완전한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선포해놓고 한쪽으로는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 3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은 1912년생으로서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일성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아들의 이름을 성주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김일성은 1926년 10월 27일에 일제를 타도하는 소규모 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합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을 결성하고 책임자가 된 것을 보면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32년에는 정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라는 무장대를 조직합니다. 21살에 무장대를 조직하고 대장이 된 것을 보면 정말 인물이긴 인물입니다. 그 후 김일성은 동북항일연군에 편입이 되어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펼치기도 합니다. 당시에 동북항일연군은 1군부터 11군까지 11개 정도 존재하였는데
김일성은 2군 육사 사단장이었습니다. 2군 육사에는 중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자기가 지휘하는 2군 육사를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였습니다. 1군 군장 양정우, 2군 군장 왕덕태, 3군 군장 진안장, 5군 군장 주보중 등 대부분의 군단장들은 중국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조선 사람들로서는 김책, 최용건, 이항만, 강건 등이었습니다. 강건은 김일성보다 6년이나 아래였지만 40년대에 국제연합군에 편입되기 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군장을 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 시절에는 김일성은 소련군 대대장을 하였고 강건은 대대 정치지도원을 하였습니다. 즉 김일성과 동급이었습니다. 김일성을 특출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동북항일연군 시기 자기보다 군직이 높았던 김책, 최용건, 안길 같은 사람들을 훗날 다 자기의 수하에 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동맹국들의 패전으로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해방이 오자 김일성은 그와 같은 맹장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한반도의 북쪽 땅에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을 등에 업고 소련의 강력한 지지와 도움을 받아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우리 한반도는 정식으로 완전히 분단됩니다. 30대의 청년 장군이었던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된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70대의 노인이 이끄는 남한을 30대인 자기가 정복하지 못한다면 후세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정치인들과 군인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공격에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물론 6.25 전쟁에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사실 6.25 전쟁은 세계 대전의 성격을 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도와 중공군이 100만이 투입되었고 또 탱크, 비행기, 장갑차, 기관총, 수류탄 등 대부분의 무기들을 당시 소련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유엔군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맞으면서 지금은 휴전 상태인데 북한에서는 이날을 전쟁에서 승리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7이라는 숫자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의 차에 번호판으로 달아주었습니다. 또한 고위 간부들이 피우는 담뱃갑에도 727이라는 숫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7월 27일이 김일성의 신격화를 위한 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에게 김일성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연합군을 등에 업고 조선을 침략하였지만 하늘이 낸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인 김일성이 그 모든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가르칩니다. 통일이 되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문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일성은 1953년 2월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충직한 수하들에 의하여 북한군 창건 5주년을 맞으며 원수가 됩니다. 김일성이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찾겠다고 항일 빨치산을 한 것은 분명한 애국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죄는 분명히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을 남조선과 미국이 일으켰다고 역사를 왜곡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1993년 4월에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과 충직한 신하들에 의하여 공화국 대원수가 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태양이라고 하면서 그의 생일을 헌법으로 태양절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인 단군의 생일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느 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제정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의 귀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김정일은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